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년 첫 강의네요. 명리학적으로 이민년은 입춘 다음부터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후 만으로, 그래서 2월 한 4, 5일 정도가 되면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분기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달이 신축월인데 이게 신축년, 신축월 이렇게 월지하고 일지하고 간지가 겹쳐요. 이제 꼭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똑같은 글자가 겹친다는 것은 같은 레벨에서 겹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레벨에서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들 사이에서도 신축의 기운이 만연했는데 사병들 사이에서도 신축의 기운이 만연했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더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우리에게는 짧게 체감되는 형태고 좀 그러니까 뭐 연주, 월주 같은 개념들은 조금은 좀 광범위한 영향력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과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정책이 다를 경우, 다를 수 있죠. 뭐 국가 정책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뭐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겠다 이랬는데, 지자체 정책은 우린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우린 그런 거 못 해요. 우리는 그런 거 혜택 못 줍니다. 이러면 우리는 누구의 혜택을 받아? 국가 정책이 아니야. 우리는 지자체 정책의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국가 정책은 길고 지자체 정책은 짧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이빨이 맞아들 때 체감할 수 있는 거다 같은 거죠. 연운하고 월운이 지금 합쳐진 거니까 뭐 지금 신축의 기운이 꽤 강하다. 그러니까 원래 1월 달은 운의 교체기예요. 기존에 있던 운과 새로 들어오는 운이 이렇게 나갈 놈 나가고 들어올 놈 들어오는 것 같은 거. 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하는 시기 같은 거거든요. 기존 대통령은 임기가 뭐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새로 임명된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려고 인수인계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누가 실세죠? 누가 실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들어오는 사람이 실세거든요. 근데 이 신축년, 신축월은 특이해. 나가는 사람이 나 아직 안 죽었거든. 나의 면모는 마지막 달에 내가 신축년, 신축월 마지막 달에 내가 힘을 다 쓰고 갈 거거든. 이제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축월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체감 못하는 거고요. 사주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거나 특히 나의 사주에서 신축이라는 글자가 영향을 많이 주는 글자를 내가 주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똑같은 사주라도 내가 내 사주에 어떤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원래 사람도 팔다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는 거의 필요 없고 나는 손으로 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야, 난 손 필요 없고 발로 다 일을 해, 나는 띨 뛰는 게 내 직업이야 하는 사람이 난 팔다리 필요 없고 팔다리는 달려만 있으면 돼, 난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것처럼 내 사주 8글자도 보통 다 쓰지 않아요. 그 내 사주 8글자에 보통 특정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쓰기 마련입니다. 이왕이면 골고루 쓰면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어쨌건 신축년, 신축월 들어오는 운, 나가는 운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데 나가는 운이 마지막으로 힘 좀 쓰고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축 자체가 꽁꽁 얼려버리는 기운이죠. 신금 라인 중에서 뜨거운 신금이 있고 차가운 신금이 있는데 뭐 뜨거운 신금은 뭘까? 뭐 신미, 신사 뭐 이런 거 정도겠죠. 뭐 뜨거워지고 있는 금은 뭘까? 뭐 신묘 정도 되고 있겠죠. 그러면 차가워지고 있는 금은 뭘까? 뭐 신유 정도 되겠죠. 그러면 차가운 금은 뭘까? 신해, 신축 정도 되겠죠. 신해하고 신축하고 사실 누가 더 차가울까? 맞아요. 신축이 더 차가워요. 신해는 막 차가워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신축은 차가워진 지 오래야. 막 냉동실에 들어온 아이와 냉동실에서 한 1년 묵은 아이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년으로 이제 곧 바뀌지만 마지막으로 금수의 칼바람이 신축월까지 불고 있어서 코로나 끝난 줄 알고 마스크 벗고 다니려고 했더니 다시 또 4인 제한,
다시 또 야외 활동 금지. 이런 양적 활동 조금만 더 참아라. 양적 활동이 화에 관련된 활동이고 음적 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거지. 다들 드러나지 말아라. 계속 국가 정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대확산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급 통변반 오늘 11강, 12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11강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진행을 하다가 잠깐만요. 예. 형충사주의 해석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혼잡 과다사주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혼잡 과다사주 이런 게 뜨시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 없어지네. 와. 이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혼잡 과다사주의 해석을 했어요. 그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의 나쁜 것 찾기 세계 챔피언 대회가 열린 것 같아. 꼭 어떤 느낌이냐면 사주 하나를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이 사주가 나쁜 이유 30개를 찾으시오. 40개 찾으면 합격, 30개 찾으면 불합격, 20개 찾으면 더 배워라. 꼭 뭐 이런 느낌. 꼭 저기 공산당 정권에서 인민재판 같은 거 하죠. 사람을 쇠뇌시키는 최고의 도구가 자존감을 확 찍어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권력이나 공동체가 그 개개인들을 갖다가 다루기가 아주 야들야들해져. 꼭 저기 고기를 이렇게 두들겨 패면 이게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잖아.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 수준 떨어지는 조직에 가면은 자아 비판이라는 거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영성단체 체험을 갔는데 한 2박 3일 캠프에 들어갔는데 내가 학을 띄고 나왔는데 그 2박 3일 동안 하는 게 자아 비판이야. 저는요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고요. 저는요 남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고요. 저는요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했고요. 그걸 2박 3일 동안 하는 거야. 정화라는 이름의 명목으로 저렇게 사람에게 자아 비판. 근데 자아 비판의 정도가 심한 게 자기가 자아 비판을 하잖아. 그럼 그 주변에 조원 20-30명이 모여 있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너 왜 이거는 얘기 안 했어? 너 왜 이건 얘기 안 해? 너 이것도 그랬잖아. 너 어제 밥 먹을 때도 침 튀겼잖아. 너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났잖아. 너 네 일을 남한테 밀었잖아. 그리고 30명이 다구리를 쳐요. 이렇게 30명이. 그래서 30명한테 다구리 셀프 비하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개성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이거는 영혼 조종이죠. 정화라는 빌미로 발행되는 영혼 조종. 이거 별 차이가 없는 게 내 사주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 사주에 잘못된 점 찾기 세계대회가 열린 것 같아. 얼마나 많어.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형태. 뭐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명리를 배워야 한다? 아니지.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심하게는 어떤 명리 배우는 곳에 가면은요, 그 명리 선생님이 저 학생들 사주 다 풀어가지고 넌 이래서 배렸고, 넌 요래서 배렸고, 네 사준 이래서 배렸고, 네 사준 이래서 나쁘고, 네 사준 이래서 나쁘고. 오늘 아침에 상담을 한 고객이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것도 아주 고액 연봉, 억대 고액 연봉에 꽤 성공한 의사입니다. 이제 개업을 해서 자기 병원을 차릴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게다가 교수까지 했던 초엘리트 의사인데, 이분이 사주를 보러 갔는데 네 사주 배렸어! 라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초엘리트 의사가 사주 보러 가가지고 네 사주 배렸어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의 사주가 그러면 좋은 사주죠? 어떤 사람의 사주가, 그럼 네 사주 배렸어라고 하는 그 명리가의 사주는 얼마나 좋아서. 아니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 전도 유망한 의사가 인생 잘 산 것 같아? 점쟁이가 잘 산 것 같아? 사실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 점쟁이가
의사 사주 보고 실패한 사주니 나쁜 사주니를 운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가 잘못된 거잖아. 그 잣대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지 당신 사주가 잘못됐어라고 빡빡 우기면 되는가라는 말이지. 이게 꼭 그 뭐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어.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내 몸에 붙어있던 개측기들을 이렇게 딱 뗐어. 그랬더니 개측기에서 삐 하고 너 죽었음 삐 하고 이렇게 맥박기에서 삐 거려.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는 야, 이 사람 죽었다. 빨리 장례식장으로 보내. 저 살았는데요. 죽었어. 저 살았다니까요. 저 이렇게 숨 쉰다니까요. 봐, 이 개측기에 너 죽었다고 나오잖아. 아이고, 제가 개측기를 뗀 건데, 닥치고 넌 죽었어. 꼭 그런 얘기 같은 느낌이죠. 그런 얘기?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 우리 명리를 볼 때 사주 나쁜 점 찾기 세계대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나쁜 점 찾기가 하도 많아서 그래. 하도 많아서. 좋은 점 찾기가 정말 힘들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혼잡, 과다사주에 이해해가지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주가 혼잡, 뭐 식상 혼잡, 인성 혼잡, 재성 혼잡 뭐 이런 거, 관살 혼잡, 특히 관살 혼잡 말 많죠 아주. 특히 여자가 관살 혼잡이면은 너 왜 태어났니 막 이런 소리 나오죠 이제 명리계에서. 이런 못된 버릇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분별하지 말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나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 저 사람 좀 늦었나 보구나. 저 사람 들어왔네.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상황을. 거기에 이제 좋다 나쁘다의 해석을 붙여. 저 녀석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문 쾅 닫고 들어왔구나. 저 녀석 게을러 터져서 지금 시간에 왔구나. 저 녀석 예의범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구나. 이거는 분별한 거예요. 왔구나 까지만 하세요. 분별을 하려면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네 추운 날씨에 뭐 이런 건 괜찮아. 저 녀석 하는 행동하고는 정말 얘가 게을러 처먹었어. 이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보죠. 이게 지금 우리 남자 수강생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남자 수강생이 있으면 내가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야한 이야기 보따리를 다 털어놓을 텐데 참. 호신쌤이 야한 이야기를 했어. 호신쌤은 변태예요. 이러고 분별히 호신쌤이 야한 이야기를 했구나. 여기까지만 그러는 거죠. 그죠? 왜 이 주관적 개념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구나라고 봐야지. 식상 혼잡 자동공식 나빠요. 그게 왜 나쁜데? 그거 물어보면 알지도 못해. 왜 식상 혼잡이 나쁜데요? 그러면 나빠. 책에 나쁘다고 써 있어. 선생님이 나쁘다 그랬어. 이거 왜 나쁜데? 봤어? 나빠. 내 팔자가 나쁜 거 보니까 정말 나쁜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식상 혼잡은 뭡니까? 식신도 경험하고 상관도 경험해보라. 관성 혼잡은 정관도 경험해보고 편관도 경험해보라. 인성 혼잡은 정인도 경험해보고 편인도 경험해봐라. 정인도 활용해보고 편인도 활용해봐라. 조건 없는 사람도 받아보고 편중된 사람도 바라봐라. 자, 비경겁제 혼잡, 이게 이제 비겁이죠, 비겁.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봐라. 이런 사람도 대어보고 저런 사람도 대어봐라. 의미는 뭘까? 굳이 의미를 따진다면 폭넓게 경험하라. 저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수학 1 공부할래? 수학 2 공부할래? 이과 수학 공부할래? 문과 수학? 저 둘 다 공부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런 거죠. 저 요리를 배울래요? 하고 학원에 갔는데 어떻게 한식 요리 배울래? 양식 요리 배울래? 둘 다 배우면 안 될까요? 그래, 둘 다 배우자. 그래서 둘 다 배우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옆에서 누가 왜 한식만 하려면 한식만 하고 양식만 하려면 양식만 하지 왜 한식 양식을 같이 해? 나빠! 그리고 지랄하고 앉았네. 이렇게 이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사주에서 혼잡 사주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폭넓게 경험하려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제 식상 혼잡이 왜 나빠요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나오는 말이 직업 결정을 못해 이것저것 하는 바람에 같은 건데 아니 이것저것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것저것 경험해 보고 직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직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
옷 사러 갔는데 이 집, 저 집에 가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난 다음에 옷을 사란 거야. 아니, 그게 합리적이잖아. 가서 덜컥 이 집 첫 번째 집에 가서 옷을 딱 입었는데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샀어. 옷을 사고 다음 집으로 갔더니 더 좋은 옷이 있어. 또 뭐 물르고 막 그 집 가서 다시 입어보고 골치 아프잖아. 그러면 뭐야, 식상 혼잡이면은 보통은 아이들이 식상 혼잡이면 호기심 천국들이 많아요. 미술도 해볼래, 뭐 취미도 해볼래, 뭐도 무용도 해볼래, 저기 크면서 막 저 대통령도 되겠다, 검사도 되겠다, 뭐도 되겠다, 연예인도 되겠다, 많이 나와. 다양한 것을 경험하시오. 이제 얘가 왜 학원 보내면 3개월 만에 다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거 한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이러지 말고 다양한 거를 초반에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운명의 사명 같은 건데, 이렇게 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역행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닥치고 회계 공무원 하자. 그냥 닥치고 회계 공무원 해서 30년 동안 회계사 하자. 그럼 이제 사주가 꼬이는 거야. 그러면 꼬이는 거야. 그러면 꼬이는 거. 비견겁재가 여러 개가 있는 사주는 비견, 나 같은 사람, 겁재, 나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어보라는 뜻이고, 정확히는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비견겁재는 다 나야. 다 나.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도 돼봤다, 저런 사람도 돼봤다가, 이런 입장도 돼봤다가, 저런 입장도 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사주 8글자에 있는 경험들은 다 내가 이번 생에서 좋든 싫든 경험해보는 요소들이, 내가 남을 때리는 경험도 하고 내가 남한테 맞는 경험도 하는 거야. 내가 때릴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보통 때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맞는 경험을 하는 입장이 되면 내가 맞는, 그러니까 사주에 갑도 있고 을도 있으면 갑의 경험도 해보시고 을의 경험도 해보라는 거야. 그 뭐야, 갑은 갑질하는 놈이고 을은 을질당하는 사람이잖아. 그 두 가지 경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꼭 내가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손님한테 진상 손님을 만나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이고 나니까 또 내가 저녁에 딴 데 가가지고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또 다른 애 뺨 때리고 앉았어. 그게 뭐야, 맞고 때리고 경험이잖아. 누군가 멈춰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맞고 때리고 하고 있다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남 상처 주고 또 남이 나 상처 주고, 그래서 내가 승질나서 또 쟤를 상처 줬더니 이번엔 쟤가 또 나타나서 나를 상처 주고, 이런 경험들을 모두 해본다.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같은 거죠. 자, 이 지난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혼잡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폭넓게 경험하라라는 거고요. 과다사주라는 것은 과다사주, 뭐 목과다, 뭐 수과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과다사주 나쁘다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사는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 주변 경광의 90%야. 뭐 그냥 폭포하고 물밖에 없어. 뭐 그러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귀신인가요? 귀신? 나이아가라 폭포를 활용하면 용신이고, 그거 활용하지 않으면 그게 귀신이야. 그러면 막 피부 발진해, 막 농사도 못 지어, 뭐 비만 오면 홍수나, 뭐 소도 못 키워, 뭐 농작물도 관리 못해, 비 한 번씩만 오면은 육지의 모양이 바뀌어.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활용해.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발전소를 짓고 거기다가 무슨 뭐 보트 레저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하면 대박인 거고, 꼭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농사 짓겠다고 맨날 농사 짓고 있으면 이제 맨날 쓸려.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 잘못이야. 나이아가라 폭포 활용 못하는 사람 잘못이야. 사주에서 뭔가 과다하다는 것은 나한테 주재료가 많다는 뜻이에요. 주재료와 핵심 재료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많은 것은 귀신이다, 이런 개념 가지고 있으면은 해안 국가에 사는 사람은 물이 왼수다,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뭔 소리야. 해안 국가는 물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해안 국가는 물이 왼수다가 아니고, 그러면 사막 국가는 사막이 왼수다 그러면 아니고, 사막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막을 활용하면 대박, 활용하지 못하면 쪽박. 내 사주에 비겁이 우울하면 사람이 귀신이야? 사람을 활용해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다 그게 나한테 흩어진 내 분신들인데, 이 사람 저 사람을 경험해봐라. 그 사람을 활용할 일을 찾아라. 원국에 없어도 반드시 대세운에서는 활용할 방법들이 들어온다고요. 식상이 들어오면 함께 뭔가 할 일이 생겨. 재성이 들어오면 함께 뭔가 결과를 낼 일이 생겨. 관성이 들어오면 함께 뭔가 공동체를 이룰 일이 생겨. 간판 조직이 생겨. 인성이 들어오면 뭔가 협동적 혜택이 들어와.
일대 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주 8칸 중에 뭐가 일대 다로 있으면은 일이 부족해. 다는 많고. 그러면 그 일의 파이를 키워라라는 뜻이죠. 제가 이거를 쟁반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둘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니까 양이 부족해. 그러면 방법은 1번, 상대를 죽인다. 상대 몰래 먹는다. 상대랑 헤어진다. 상대 것을 뺏는다. 이게 이제 소인배인 거고, 명리적 대인배의 대답은 짜장면을 꽃배기로 시키든지 쟁반짜장을 시킨다예요. 그럼 둘이 합쳐서 2인분 시켜야 되는 거죠. 짜장면, 쟁반짜장 대짜로 주세요. 그리고 쟁반짜장은 4명이서 먹어도 배부르죠. 큰 거. 저 탕수육 하나 시켜서 혼자 먹나요? 탕수육 하나 시키면 보통 3명이 먹죠. 탕수육 2그릇 시키면 만두도 주죠. 자, 파이를 키워서 시장을 공유하라. 시장을 공유하여 키워라. 그 보통 일대 다 구조에서 비겁 많고 재성이 적으면은 그지사주다 그러는데, 그거는 시장을 키우면 대박, 시장을 키우지 못하면 쪽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다 구조가 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전 조건이 비겁 많고 재성이 적으면 첫 번째 경쟁력 키워야 돼. 이 사람 저 사람과의 비교 경쟁을 당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특별히 잘하는 어떤 경쟁력을 배워야 되고, 남이 하는 거 모방 벤치마킹, 모방, 전이, 복사 능력 가져야 돼. 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상권이 형성된 곳에 가야 돼.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상권. 상권 형성된 데가 뭐예요? 떡볶이 테마촌. 뭐 기념품 모여있는 단지. 뭐 무슨 민속 주점 거리. 포장마차촌. 영등포 유흥상권. 술집 200개. 자, 영등포 유흥상권에서 어떤 사주 가진 사람들이 유리할까? 비겁다자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비겁다자들을 서로 합칠 수 있는 공생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 공생 능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죠. 내 걸 뺏기기도 하고, 내가 남의 걸 빼서 보기도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해보기도 하고. 자, 함께 시장을 발전시키자 같은 거. 자, 비겁은 많고 관성이 하나야. 그러면 쟁관이 걸렸어. 그러면 나빠요? 아니야. 그 미션은 비겁 여러 개가 관을 하나 보고 있으니 나쁘다가 아니라 공동 브랜드 개발이 공동 브랜드 개발. 자, 옛날에 부르댕 아동복이라고 있었어요. 부르댕 하고 맨날 텔레비전에서 나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부르댕 아동복이 무슨 유명 상표인가요? 아니, 그게 평화시장에 아동복 파는 개미업자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공동 상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상표 없는 옷을 팔았잖아. 요즘이나 브랜드 시대지 옛날에 브랜드가 어딨어. 옛날에는 그냥 상표 없는 옷을 팔았는데, 아동복을 상표 안 붙이고 팔면 10,000원. 상표 붙이고 팔면 2, 3만 원이야. 똑같은 품질인데. 그러니까 평화시장에 그 업자들이, 아동복 판매하는 업자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뭐 조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야, 다들 1인당 얼마씩 돈 내. 우리 이걸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부르댕 아동복이라는 상표를 만든 다음에 우리에 가입해서 같이 돈 낸 사람들은 너네들의 파는 옷에다가 내가 전부 상표를 나눠줄 테니까 그 상표를 너네들이 파는 옷에다 다 박어. 그래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에서 부르댕 아동복 하고 광고를 했어. 그랬더니 10,000원에 팔던 옷을 20,000원, 30,000원에 팔게 돼.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대구 지역 사과 생산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브랜드, 대구의 고소미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 그래서 박스에 대구 고소미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막 지원해 주기도 해. 지자체에서. 그래서 뭐 무슨 충청 지역에 무슨 쌀을 갖다가 무슨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같은 쌀을 농사를 하는 농부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쌀에는 모두 다 인증 마크를 붙여가지고 뭐 충청북도 아무개가 보증하는 무슨 상표, 아무개 미 이런 거 공동 브랜드 상표잖아요. 자, 요즘 현대 시대에 이런 얘들이 얼마나 많어. 그냥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나쁘다. 아유, 내가 뭘 모르는구나. 어떻게 활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야. 이게 뭐야? 아이폰을 줬는데 아이폰이 뭐에 쓰는지를 모르니까 망치로 이렇게 써. 원주민들이. 원시인들이 망치로 쓰는데, 이거 돌멩이보다 나빠. 차라리 돌멩이가 더 편해. 뭐 이거 몇 번 치면 깨지는 거야. 아유, 후졌어. 나쁜 게 아니죠.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자, 우리는 사주를 볼 때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는 걸 가지고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자. 사주의 과다사주는 내 사주의 많은 재료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주재료와